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총선 공식적인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경험을 벌이고 있는 낙동강 벨트 교두보 김해 지역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6개 지역구 중 11개 지역구가 양자 대결로 펼쳐진 가운데 김해 2개 지역구도 민홍철 박성호, 김정호 조혜진 후보의 양자 대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산을과 김해 갑을 3개 지역을 사수하고 추가로 5석을 더 확보하여 8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3석을 탈환하여 16개 지역구 전 의석을 석권한다는 전략입니다. YN뉴스는 전국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김해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드리고자 김해 갑을 양당의 후보들을 현장으로 찾아가 핵심 공약과 전략 그리고 김해 시민을 위한 준비된 자세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삼성고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각오와 심정을 한 말씀 해주시죠. 18년도 노무현 대통령님 여의고 난 다음에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촛불 항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지방선거가 되었을 때 경남도지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어렵다 판단해서 그때 필승카드였던 김경수 국회의원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고 저도 덩달아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보궐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정은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꿈꾸셨던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 그 유업을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번 3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신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낙동강 전선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김해을이 선봉장이 되어서 승리와 함께 낙동강 전선 전체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그게 전국적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고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탈환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공학적 낙동강 전선에 전략공천했는데요. 결국 우리 김해을 경남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시고 양산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계신 곳입니다. 이미 검증된 것처럼 갑도 민홍철 의원도 3연승 여기 을도 3연승 이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들 안 될 때 김해 갑을이 3연승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적어도 낙동강 전선에서 김해 갑을은 민주성지로 지켜야 된다. 그런 우리 시민들의 그 속 깊은 뜻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이번 국민의힘이 낙동강 전선 뭐 탈환하겠다, 전석 석권하겠다.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 김해을 갑을 김해 시민들은 민주성지 김해를 지키는데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전략은 왕도가 없는데요. 평소 우리가 지역의 해난들 잘 챙겼고 또 김해가 앞장서서 무도한 무책임한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게 60% 이상 심판 여론이 높고요. 거기다가 김해을의 경우는
그 김해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밀양 출신 조혜진 후보를 차출해서 전략공천을 했는데, 이거 김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해를 얕잡아보고 김해 시민을 물러보고 있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고 이거 이번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 이런 각오들이시고요. 그게 지금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게 저희가 낙동강 전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오히려 장원, 거제, 경남 전체로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승리 전략입니다. 김해을은 장유, 주촌 등 젊은 층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젊은 유권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재임 기간 중 내세울 만한 어떤 실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장유 지역은 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창원이나 부산, 우리 김해도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노동자들의 주거 지역으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지금 16만 6천 명으로 장유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었죠.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장유로 유입되었던 젊은 층들이 이제는 더 나은 일자리,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미래 전략 산업, 첨단 산업을 우리 김해에 유치하고 또 청년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해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제적인 스마트 물류 기업들을 유치하게 된다면 요새 잘 나가는 그런 청년 일자리, 청년들한테 어필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전략 산업 중에서 의생명 의료기기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제3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웅제약이 우리 골든누트 산단에 그 입주해 왔습니다. 바이오 연구 소기업들 유치해서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김해의 미래 그 첨단 전략 산업으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떠나는 김해가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오는 김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인 김해는 이렇다 할 번듯한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셨는데 대학병원급이나 상급병원의 설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는 거의 될 뻔하다가 이게 민간 자본을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 김해 향토 의료기관인 중앙병원이 적극적으로 경희대 의료원과 제휴해서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을 부지도 다 조성하고 사고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좀 주춤했다가 그 뒤로 인건비 자재비 이게 오르면서 특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조달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자금난으로 현재 부도가 났고 그 회생 절차를 좀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지 완전히 그게 무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의료재단들이 그 사업을 인수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전히
고금리에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선뜻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거는 그것대로 쭉 추진하고, 반면에 우리 이 김해에는 그 수도권 말고 50만 이상 되는 지방의 대도시에서 그 공공의료원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부터 그것은 역대 시장님들 또 국회의원들이 김해에 공공의료원 유치를 쭉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 경남도와 협력해서 도립 공공의료원을 김해에 꼭 만들려고 하고요. 이것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포기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그대로 추진하되 요 김해 공공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수준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300병상 규모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꼭 성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100% 장담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딱 세 가지만 한번 강조해 주시죠. 첫 번째, 김해 시민들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는 겁니다. 방법은 노면 전차, 김해 트램을 여기 경전철 수로왕릉역에서 내외동을 거쳐서 주촌 외동 사거리를 거쳐서 주촌으로 해가지고 경전선 장유역까지 연결하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만 하는 거는 동서 간의 이동입니다. 근데 장유 1, 2, 3동은 16만 6천 명이나 되는데 대중교통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유 1, 2, 3동을 순환하는 장유 순환선, 그것도 노면 전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46%가 이 대중교통난을 해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 전략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미래 전략 산업도 우리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서 그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칠산 서부동, 강서구 가락동 일원에 780만 명 규모로 지금 국토부가 이미 용역을 마치고 조만간에 발표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삼선에 성공해서 국회 들어가게 되면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일 먼저 발의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미래 전략 산업 중에 하나는 이미 의생명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제가 19년도에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의생명 의료기기특구에는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3세대 유전자공학 활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미 유치한 기업 중에 대웅제약 그 플랫폼과 자회사인데 그게 아피셜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연구소 기업입니다. 이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조작해 가지고 항암 치료제 맞춤형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된다면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가 제3세대 유전공학 부분에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선도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게 바이오 매니팩처링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거 유치하고 그것이 있어야 관련된 바이오 연구 소기업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차 관련해서 센싱 유닛 실증센터, 그 다음에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센터, 이런 것들은 우리 이 김해가 그 자동차 부분에 부품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전기차 부품들 중에 핵심이 센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터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그 전기를 얼마나
적은 전력 소비로 높은 효율을 낼 것이냐, 이게 경쟁력의 관건이죠. 이미 유치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세 가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점적인 시민들에게 보여줄 메시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2년도 안 돼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참 무능하기도 하지만 더 우리 시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레 오만하고 뻔뻔하고 여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계시고, 이거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검찰 독재 심판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일궈놓은 지역구를 떠나 김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고가 없던 김해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김해 왜 왔어요? 이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또 조금만 지나니까 반갑다, 잘 왔다, 기다렸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되는 게 없다. 그렇게 민주당이 계속 하는 동안에 지역에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김해가 주저앉겠다. 김해가 살려면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당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야 되겠다. 근데 조 의원이 왔으니까 꼭 이겨주라. 그런 말씀을 듣고 더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낙동강 벨트 탈환을 명받고 전략 공천된 것인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낙동강 벨트 전선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어떤 전략과 각오이신지? 저희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배치할 때는 여기 선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백지에서 시작한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뛰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골든 크로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앞지르고 이기는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우리 당원들 비롯해서 지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보와 함께 뛰고 있고, 위에서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을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 또 당에서 국민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잘 헤아려서 그 국민의 마음을 존중하고 또 받들어 나가는 그런 그 행보를 하고 언행을 하고 또 정책도 그렇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해오면서 이 제대로 약속한 것, 공약한 것들이 안 지켜져서 삶의 질에 큰 발전이 없다, 변화가 없다,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뭔가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크게 도약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부응해서 해낼 수 있는 삼선의 중진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김해의 우리 지역의 묵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내고 시민들에게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는 것을 호소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표를 얻어 승리할 보관입니다. 김해을 지역구는 젊은 층 거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 층에 대한 공약과 호소는 어떤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첫째는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여기에서 아이들 키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미래의 꿈을 키우기에 이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주 요건이 충실하게 갖추어져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응급의료센터 비롯해서 의료 복지 문제가 시급한 건 빨리 해결되고 전체적인 복지 수준이, 의료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그리고 아이들 교육, 다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외지에 보내지 않더라도 김해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보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대학도 물론 이제 다른 타지에도 갈 수 있지만은 김해 안에 있는 대학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거기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응해서 제가 확실한 이 변화를 이뤄낼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투표하기도 싫고 뭐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기대가 안 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없어져가는, 투표를 하기 싫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좀 투표할 만한 그런 정치, 그런 정당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 정치적인 그동안의 이력이나 활동이 정치의 변화, 개혁, 혁신을 늘 고민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 정치의 변화, 개혁을 기대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도 제가 확실한 변화의 주역으로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발전 정책들이 무수히 많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주민들이 좀 실망스러워하는 그것이 교통 문제하고 의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 문제는 예를 들면 뭐 특히 장유 같은 경우에 장유 지역 내부의 혼잡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장유를 떠나서 또는 김해를 떠나서 장유에서 김해로 간다든지 또는 김해 권역에서 부산이나 창원으로 왕래하는 문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낮 시간에도 그 교통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바로 인접 지역인데도 갔다 오는데 부산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산에 가서 볼 보고 하루 걸린다는 분도 계실 정도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 응급 24시간 언제든지 찾아가서 아이를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은 부산으로 가야 되고 뭐 양산으로 가야 되고 또 창원으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 응급이란 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해 안에서는 이동하는데 뭐 어떤 거는 5분, 길어봐야 25분, 20분, 25분에 다 이동되는 건데 이 안에 그 응급의료센터가 갖춰져 있으면은 아이가 아플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고 이런 거 빨리 좀 해결해달라, 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약 중에 점핑 김해 1, 2, 3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제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대개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한 80%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많고 공장은 많은데 근로자들의 소득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산업체가 많고 근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GRDP, 특히 또 1인당 GRDP가 경남 전체로 보면은 3만 불인데 우리 김해는 2만 5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김해 경제도 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로 김해의 경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앞장서서 그 성장을 이끌어가면 거기에 같이 이제 협력업체나 이런 기업들이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들도 같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기업 이 근로자들은 급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대기업만큼은 아니라도 그래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정도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김해 경제 전체도 세수도 많아지고 김해시가 그 재정 수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김해시 이런 이 시장을 비롯한 이런 경제도 더 많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김해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같이 올라가는 경제 구조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대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김해는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 산업도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부터 유리한 조건인데 국가 산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프라가 문제가 돼서 대기업들이 잘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국가 산단을 하나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을 3개를 유치를 하고 제 임기 4년 동안에 앞으로 그 뒤에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임기 4년 동안 일단은 대기업은 3개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김해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김해 혁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2차 혁신도시 정부 공공연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사업이 곧 이제 진행될 텐데 그럴 때 김해가 그걸 땡겨와야죠. 경남도하고도 협의하고 해가지고 일단 제 임기 중에는 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고 그거에 마중물이 돼서 김해 자체가 김해 안에 관내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선 의원이 되면 원내대표를 도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김해 시민들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제가 3선을 했고 12년을 했고 강 건너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을 해냈습니다. 거기에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4선이 되면은 그 선수가 가져오는 힘이 더 커지고 그리고 집권당 4선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4선보다도 훨씬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제가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나 국회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자기가 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한 상임위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산업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복지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국토교통 이런 쪽으로 여러 상임위 또는 여러 정부 부처의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원내대표면은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 어느 상임위든 우리 김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상임위에 해당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해 시민으로서는 김해시로서는 김해시가 뽑은 국회의원이 김해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김해시 문제 해결하고 과제를 성취하고 발전하는 데에서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자, 남은 선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보여줄 중점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 판단됩니까? 김해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발전이 더디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삶의 질이 제대로 기대치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을 일을 해본 사람,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 성과를 본 사람, 또 일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가진 조혜진이 3선 중진 조혜진이 4선 집권당의 중진 또 지도자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서 시민들이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배출한 국회의원 4선 조혜진이 중앙정치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서 김해시의 발전에도 큰 힘을 발휘하지만
김해시의 대표 국회의원이 나라 정치를 바꾸고 국정을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겸허한 국정, 소통하는 국정, 유능한 국정으로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앞장서서 큰 일을 해내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저를 지지하시고 저를 당선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바쁜 시간 쪽에서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